차산이 쌓이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까?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투자 감각을 가진 사람들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차산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능력보다 구조에 있다. 차산은 우연히 쌓이지 않는다. 차산은 설계된 흐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된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월급이 남지 않는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차산이 쌓이는 사람들의 구조는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가? 첫 번째 차이는 돈을 대하는 관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결과로 본다. 월급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시간을 제공하고 노동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소비한다. 그러나 차산이 쌓이는 사람들은 돈을 도구로 본다. 돈은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재료다. 그들은 돈을 쓸 때 질문한다. 이 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구조를 만드는가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가? 이 질문 하나가 구조를 나눈다. 두 번째 차이는 소득 배분의 순서다.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다. 소득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먼저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저축하거나 투자한다. 그러나 차산이 쌓이는 구조는 정반대다. 소득이 들어오면 먼저 일정 비율을 저축과 투자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남은 금액 안에서 생활한다. 이 순서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며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예를 들어 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은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동시킨다. 다른 한 사람은 소비 후 남는 돈이 있을 때만 저축한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1년, 3년, 5년이 지나면 자동화된 구조는 차산을 쌓고 소비 후 저축 구조는 제자리 걸음을 한다. 세 번째 차이는 고정비에 대한 태도다. 차산이 쌓이는 사람들은 고정비를 최소화하려는 습관이 있다. 그들은 월급이 늘어도 생활 수준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 대신 고정비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 노력한다. 고정비가 낮을수록 현금 흐름은 가벼워지고 투자 가능 금액은 늘어난다. 반대로 고정비가 높은 구조는 소득이 늘어나도 자유를 주지 않는다. 더 많이 벌어도 더 많이 묶인다. 차산은 여유에서 만들어지지 압박 속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네 번째 차이는 현금 흐름 관리다. 차산이 쌓이는 사람들은 매달 현금 흐름을 점검한다. 단순히 통장 잔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다.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어디에서 줄어들었는지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반복되는 지출을 인식하는 순간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차이는 부채 사용 방식이다. 모든 부채가 나쁜 것은 아니야. 그러나 자산이 쌓이는 사람들은 소비성 부채를 경계한다. 대신 자산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채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교육이나 생산적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라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단기적 만족을 위한 부채는 피한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며 복리처럼 확대된다. 소비성 부채는 현금 흐름을 약화시키고 투자성 선택은 현금 흐름을 강화한다. 여섯 번째 차이는 시간에 대한 이해다. 차산이 쌓이는 사람들은 단기 결과보다 장기 구조를 본다. 한 달의 수익보다 5년의 흐름을 본다.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적으로 투자되면 시간이 그것을 키워준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대신 구조를 유지한다. 일곱 번째 차이는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소비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한다. 그러나 자산이 쌓이는 사람들은 타인의 소비보다 자신의 시스템을 우선한다. 비교는 지출을 늘리고 구조를 흔든다. 반면 자기 기준은 구조를 안정시킨다. 여덟 번째 차이는 자동화다. 자산이 쌓이는 사람들은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동 저축, 자동 투자, 자동 분배 시스템을 만든다. 자동화된 구조는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장이 흔들려도 소비 충동이 생겨도 기본 구조는 유지된다. 아홉 번째 차이는 소득 타변화다. 그들은 월급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다. 작은 부업이라도 추가 소득 구조를 만든다. 소득원이 늘어나면 리스크는 분산된다. 구조는 안정된다. 안정은 더 나은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열 번째 차이는 재투자다. 자산이 늘어나면 소비 수준을 높이기보다 다시 구조에 투입한다.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다시 투자한다. 반복되는 재투자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제 3명의 가상 인물을 통해 구조의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인물은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먼저 배분한다. 남은 돈을 저축하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로 저축은 불규칙하다. 고정비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소비는 습관처럼 반복된다. 5년 후 그의 자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 인물은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일정 비율을 투자 계좌로 이동시킨다. 고정비를 점검하며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부채는 최소화한다. 5년 후 그는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한다. 세 번째 인물은 두 번째 구조에 더해 부업 소득을 추가한다. 그 소득은 전부 재투자된다. 5년 후 그는 소득이 소득을 만드는 구조에 진입한다. 세 사람의 월급은 비슷하지만 구조는 다르다. 그리고 결과도 다르다. 차산이 쌓이는 구조는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일관성이 필요하다. 반복이 필요하다. 작은 차이가 반복될 때 큰 격차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종종 빠른 방법을 찾는다. 단기간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구조 없이 속도만 추구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반대로 구조를 먼저 만들면 속도는 시간이 해결한다. 지금 당신의 구조는 어떤가? 소득이 들어오면 어디로 먼저 흘러가는가? 고정비는 얼마나 차지하는가? 자동 저축은 설정되어 있는가? 추가 소득 구조는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자산이 쌓이는 사람들의 비밀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다. 반복 가능한 시스템이다. 돈은 노력보다 구조다. 더 많이 일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소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소비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구조다. 머니 어네터미는 그 구조를 해부한다. 월급과 법, 소비와 투자빚과 자산의 흐름을 분석한다.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재정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차산은 우연히 쌓이지 않는다. 차산은 설계된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진다. 오늘 작은 구조를 바꾸면 내일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반복 1년, 5년, 10년을 만들고 결국 인생의 격차를 만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수입이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설계하라. 그러면 돈은 그 구조를 따라 모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설계해야 하는가? 막연히 구조를 바꾸자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는 변화는 구체적인 설계에서 시작된다. 시스템은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복 가능한 규칙으로 만들어진다. 첫 번째로 설계해야 할 것은
소득의 목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생활비로만 인식한다. 그러나 자산이 쌓이는 구조에서는 소득이 4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생활유지비용, 위험 대비 자산 증식, 그리고 자기 성장이다. 이 4가지를 명확히 나누지 않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생활유지비용으로만 흘러가 버린다. 생활유지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히 억제될 수는 없다. 인간은 생활을 해야 하고 때로는 즐거움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비율이다. 소득의 대부분이 생활유지로 소모되는 구조라면 시스템은 무거워진다. 반대로 생활유지 비율이 관리되고 나머지가 자산 증식으로 흘러간다면 구조는 점점 강해진다. 두 번째로 설계해야 할 것은 위험 대비 장치다. 자산이 쌓이는 사람들은 항상 예외 상황을 고려한다. 예기치 못한 지출은 반드시 발생한다. 의료비, 차량 수리비, 가족 관련 비용, 갑작스러운 실직 등 변수는 언제든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빚으로 대응하는 구조라면 시스템은 약해진다. 반대로 일정한 비상자금을 확보해 두었다면 충격은 완화된다. 비상자금은 단순한 통장 잔액이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안정장치다. 안정이 확보되면 사람은 더 냉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불안은 단기 소비를 부르고 안정은 장기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는 자산 증식 구조다. 자산이 쌓이는 시스템에서는 돈이 멈추지 않는다. 저축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일정 부분은 투자로 이동한다. 투자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돈이 다시 돈을 만드는 구조로 흘러가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때 핵심은 일관성이다. 시장의 등락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약하다. 매달 같은 날 같은 비율로 투자하는 구조는 강하다. 반복은 복리를 만든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발휘한다. 네 번째는 자기 성장에 대한 투자다. 자산이 쌓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확장하는 데 돈을 사용한다. 지식기술, 네트워크 경험은 모두 장기적 소득을 높이는 요소다. 단순 소비와 성장 투자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구조를 바꾼다.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시스템은 점점 안정된다. 소득은 단순히 소비로 끝나지 않고 다시 순환하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은 자동으로 비상자금 계좌로 이동하고 일정 비율은 투자 계좌로 이동한다. 나머지는 생활비 계좌에 남는다. 생활비는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 만약 생활비가 남으면 그것은 다시 투자로 이동한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모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반복이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3달, 6달, 1년이 지나면 계좌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구조는 조용히 결과를 만든다. 또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마찰을 줄이는 것이다. 사람이 매번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구조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자동화는 마찰을 줄인다. 자동 이체, 자동 투자, 자동 분배는 인간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구조는 감정보다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소비의 정의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소비는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다. 소비는 미래를 선택하는 행위다. 오늘의 소비는 내일의 선택권을 줄이거나 늘린다. 이 관점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같은 금액을 써도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충동 구매는 일시적 만족을 주지만 선택권을 줄인다. 반면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는 지출은 선택권을 늘린다. 시스템은 이러한 선택의 누적으로 강화된다. 자산이 쌓이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보기를 꺼린다. 그러나 숫자를 보지 않으면 구조를 바꿀 수 없다. 매달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고 변화를 확인하는 습관은 시스템을 점검하는 행위다. 또한 그들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다. 몇 년 안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만들 것인지, 어떤 소득 구조를 만들 것인지 명확히 설정한다. 목표는 구조의 방향을 정한다. 방향이 정해지면 선택이 쉬워진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을 확장하는 전략을 세운다. 직장에서의 승진 가능성, 추가 자격 취득, 새로운 기술 학습, 사이드 프로젝트 등 소득의 잠재력을 키우는 활동을 지속한다. 이 역시 구조의 일부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작이다. 처음부터 모든 비율을 이상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 작은 변화로 시작해도 된다. 예를 들어 월급의 5%만 자동 투자로 설정해도 구조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반복이다. 또한 자산이 쌓이는 사람들은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다. 단기적 수익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시스템을 유지한다. 남들이 급등하는 자산에 몰릴 때에도 자신의 기준을 지킨다.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종종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극적인 사례를 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반복된 구조가 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공은 거의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년간 유지된 시스템이 있었을 뿐이다. 이제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당신의 시스템은 어떤가?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인가? 아니면 소비로 흩어지는 구조인가? 예외 상황이 오면 빚으로 대응하는 구조인가? 아니면 준비된 자금으로 흡수하는 구조인가?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돈은 흐른다. 그렇다면 그 흐름을 방치할 것인가? 설계할 것인가? 돈은 중립적이다. 그러나 구조는 중립적이지 않다. 어떤 구조는 돈을 묶어두고 어떤 구조는 돈을 모이게 한다. 선택은 구조에서 시작된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 소득이 변하면 비율을 조정하고 지출이 늘어나면 구조를 다시 설계한다. 변화에 맞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 자산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다. 빠르게 벌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멀리 가지 못한다. 천천히 모여도 방향이 맞으면 결국 도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수입이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현실적인 전략이다. 시스템을 설계하라. 그러면 돈은 그 구조를 따라 모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반복이 결국 당신의 삶을 바꾼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구조를 적어보고 비율을 정하고 자동화를 설정하라.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 시스템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그리고 그 힘은 시간과 함께 커진다. 이것이 자산이 쌓이는 사람들의 구조다. 이것이 돈이 모이는 시스템이다.